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유사 사무소의 장만희 행유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25차 외국인 정책위원회에서 발표되고 얘기한 외국인 인적 자원 활용에 따른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문지상에도 이 부분들이 얘기는 나왔었고, 또 저희 페이스북, 비자 인 코리아에도 이제 간략한 부분들 제가 설명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외국인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그 출생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총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입장에서 외국인 인력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의 그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간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중앙대학교 그 행정대학원 다문화정책학과의 재원 중에 많은 부분들을 배우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에 관련된 정책을 이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비단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외국인 인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산업이 발전을 하고 또 그 인력들이 한국에 어떻게 하면 잘 그렇게 융합돼서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제25차 외국인 정책위원회에서 이번에 발표한 이제 그 사항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3년마다, 5년마다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을 시킬까라는 그 이제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외국인 정책 이제 기본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본 계획. 5년마다 이제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세워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제 살피면서 앞으로 외국인 인력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 정책을 펼 것인가에 대해서 나라에서 이제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 정책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는 5년마다 제가 이제 수립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이 이게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이제 폈습니다. 이제 2023년부터 이제 3년부터 이제 2028년까지 이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번에 제25차 외국인 정책위원회에서 이제 검토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2023년도부터 적용할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에 아마 반영될 예정이고요. 2022년이면 내년까지잖아요.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정도쯤에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년에 걸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때 내년까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5년 동안 정책을 추진해온 그 외국인 정책에 관련돼서 어떤 거가 좋았고 어떤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외국인 인력을 활용을 할 때 어떤 정책을 펴겠다라는 게 제4차 외국인 이제 정책 기본 계획인데 이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에 이번에 이제 외국인 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그 내용들, 특히 외국의 그 인적 자원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그 분들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눠졌던 것 같아요. 그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25차 외국인 정책위원회가 이제 최근 이제 예, 이제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습니다. 3월 31일 날에 3월 31일에 이제 개최가 돼서 많은 이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6개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특히 이제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 비자 근로자가 이제 재입국, 재입국하는 기간이 지금 현재 3월입니다. 이거는 성실 근로자예요. 성실 근로자. 성실 근로자는 원래 6월이었어요. 6월에서 이제 현재는 3월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제 그 기간을 1월로 줄이겠다. 그래서 본국에 갔다 와서 이제 바로 한국에 이제 입국을 해서 이제 뭐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아요. 이전에는 3개월 같은 경우도 이게 짧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나인 비자 근로자들이 이제 고향에서 이제 휴가를 간 경우에 보통 휴가 기간이 한 달은 무조건 넘어요. 왜냐하면 가는 기간, 오는 기간 빼면 실제로 한 달 해도 고향에서 이제 좀 휴가를 보내는 게 기간이 좀 짧기는 해요. 대부분이 3개월 정도 갔다 오시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나인 비자는 총 4년 10개월 하고 나서 성실 근로자 갔다 와서 4년 10개월 총 이제 9년 8개월 정도를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재입국하고 나서 274 비자로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중간에 이제 그 고향에 갔다 오는 거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재입국하는 기간이 이제 6개월 있었을 때 그분들이 쉬었던 부분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정도 지금 현재 좀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이제 1개월 정도로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 기간인데 이제 이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 이유는 이제 그 영세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근데 이제 이 근로자가 오래 근무를 했고 재입국한다는 거는 성실 근로자 재입국한다는 거는 처음에 들어오는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4년 이상을 회사에서 근로했기 때문에 숙련되어 있는 부분은 당연히 숙련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인력들을 최대한 이제 기업에서 이제 좀 활용을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재입국 기간을 이제 1개월로 좀 줄이는 그 얘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그 비전문 취업 비자, E9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4년 10개월 끝나고 나서 재입국한 다음에 이제 맥스로 4년 10개월까지 이제 한국에 생활할 수 있고 총 이제 9년 이제 8개월 정도를 이제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020년도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제 고향으로 갈 수도 없고 또 이미 들어오려고 예정되어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제로 한국에 좀 들어오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외국인 인력들이 한국에 다시 입국을 해서 아니면 최초로 입국을 해서 그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기간들이 지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해서도 지금 올해 지금 500명, 지금 하루 확진자가 500명 이상 되고, 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에 10,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해외에 있는 인력들을 한국으로 좀 보낼 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들을 감안을 해서 현재 한국에서 비자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는, 그러니까 재입국을 해서 또는 이제 처음으로 입국을 해서 4년 10개월이 끝나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인력들이 들어오는 기간 동안에 이제 완충 작용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같은 천재지변, 감염병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맥스가 4년 10개월, 재입국하게 되면 4년 10개월, 그래서 10년이 넘지가 않거든요. 그런 경우라도 이제 이런 감염병이라든가 특별한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그런 경우에 1년의 기간 이내에 취업활동 E9 비자로 연장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돼서 지금 이미 국회의 본회의를 지금 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발효가 되면 올해 예를 들면 5월달, 6월달에 끝나시는 외국인 분들도
제가 볼 땐 6개월씩 아마 최대 맥스 1년이 될 것 같아요. 3개월마다 연장하는 건 아닐 것 같고, 한 6개월 정도. 그래서 최대 맥스로 1년 정도, 1년 정도 이제, 지금 현재 비자 기간이 끝나도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게끔 그 기간을 열어놓는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도 구체적으로도 그 이제 제25차 외국인 정책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얘기가 됐었고요. 이미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이게 이제 시행이 되면 지금 바로 비자 기간이 끝나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해당되고요. 이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E9 비자로 계속 근무하는 거니까 E74 비자도 선택할 수 있고 혜택이 좀 좋아지는 거겠죠. 또 하나는 E74 숙련 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관련해서 2025년까지 2배를 확대하겠다. 지금 현재는 1000명입니다. 1000명. 1000명인데 그 1000명을 이제 2000명까지 확대를 하겠다. 2025년.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2021년이니까 2022년, 23년, 24년, 25년이면 여기 한 250명씩이 더 늘어나면 되겠죠.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E74도 지금 1000명이지만 250명씩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분기별로 지금 170명인데 이 부분들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국내 대학 졸업자. 이전에도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포스팅을 해드렸는데요. 국내 대학 졸업자가 이제 국내에서 우선은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제가 이전에 발표를 좀 봤었는데 올해 아마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명확하게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대학 졸업자가 한국에서 E7-1 비자로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경우에 E9 비자 근로자로 일을 하면서 4년 10개월 일을 하고 또 재입국해서 E7-4 비자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국내 대학 졸업자 D2 예를 들면 지금 2 학사학위 이상 인자 같은 경우에는 E9 비자 근로자로 일을 하면서 또 재입국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E7-4 비자로 변경을 하게끔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F2-7 비자로 좀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되어 있을까, 이제 추후에 구체적인 아마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E9 비자 근로자가 E7-4 비자 변경하고 F2-7 비자로 변경하는 거는 지금 막혀 있어요.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어 있는 이제 새로운 F2-7 비자에 관련돼서 그 경우에는 E7-4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F2-7 비자로 변경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하지만 국내 대학에 D2 비자로 입국을 하거나 석박사로 졸업하신 분들이 E9 비자 근로자가 일하는 그 제조업이라든가 일을 하고 E7-4 비자를 받으면 F2-7 비자를 받을 수 있게끔 허용을 하겠다. 이 부분들도 이제 이전에 논의되었던 사항인데 구체적인 것들이 아마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 첨단 기술, IT라든가 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케미컬, 화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신산업 분야,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나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해외 인재를 적극적으로 더 유치를 하겠다. 여기에 관련된 혜택들이 조금 더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수 인재에 관련된 이제 유치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어차피 우수 인력을 유치하더라도 E7-1 비자인데요. E7-1 비자 그 외국인들이 이제 F2-7이라든가 또는 이제 영주권 F5 비자로 변경을 했을 때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첨단 기술 분야나 신산업 분야에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국내에서 E7-1 비자로 변경하든 해외에서 E7-1 비자를 받고 들어오든 추후에 그 우수 인력 거주 비자인 이제 F2-7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지금 현재에 되어 있는 시스템보다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펴진다면 그분들이 바로 끝나고 다른 나라, 경력을 쌓고 다른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한국에 좀 정주할 수 있고 이런 인력들이 한국에 조금 더 이제 영주권까지 취득하게 된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그런 인력들을 이제 한국에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6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지역 특화형, 그러니까 비수도권, 수도권이라는 것은 서울,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를 수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의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장기 체류비자. 그러니까 작년에 이 어느 정도 발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 비자를 주겠다.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인센티브를 주겠다. 근데 구체적으로 지침이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코로나19 지금도 확산되고 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논의가 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 제25차 외국인 정책위원회에서 이제 논의한 내용들은 지역 특화형 체류, 장기 체류 비자입니다. 장기 체류. 장기 체류 비자면 F2 비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F299 비자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F299 비자를 받으려면 그 GNI 한배 소득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수 그리고 5년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 정책이 좀 발표가 됐었으면 어떨까? 그래서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E74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GNI 1.5배잖아요. 5,600만 원 거의 불가능합니다. F299 비자 자체로 병행하기가 힘든데 이 경우에도 GNI 한배 소득만 되면 이 지역에서 몇 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정책이 좀 바뀌었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그쪽에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런 모든 정책들이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에 이제 포함될 예정이다, 반영될 예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은 지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지금 시행됐고 3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3차는 2차, 1차에 비해서 조금 더 획기적인 방안들을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정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조되고 디테일한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는 건 사실인데요. 2020년, 22년도에 하면서 F27 비자 정책 자체가 지금 변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실제로 한국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막아놓는 상황들이 됐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에서는 F27이라든가 F299 비자에 관련돼서 조금 더 디테일한 지침이 나오면서 연장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외국인이 좀 머무를 수 있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한국에 좀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조금 더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이제 이제 25차 이제 외국인 정책위원회에서 주최한 이제 회의 내용을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 정책으로 이런 부족한 한국인 인력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채워나가겠다. 이때 이제 했던 그 정책들에 대한 토의가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될 것이다.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이제 시행될 예정인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도 충분히 좀 논의가 돼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이 굉장히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고요. 발빠른 뉴스, 또 발빠른 정책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의 이제 구독자분들 이외에 반수가 넘는 분들이 실제로 구독을 하지 않고 저희 이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구독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저희한테 힘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저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비자인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